강아지 슬개골 탈구. 대한민국 소형견의 90%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탈구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강아지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다 보니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 관절도 과하게 작아지면서 탈구가 생기게 되죠. 우리 강아지는 소형견인데도 슬개골 문제가 없는데요? 소형견이라면 관절 건강은 문제가 없어도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견은 크기가 작아서 다리 관절도 작아지게 되었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과한 운동이나 갑작스러운 충격이 전달되면 슬개골 탈구 외에도 관련된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리도 슬개골 탈구로 두 다리 모두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서 관리를 멈춰도 되는 걸까요? 아니죠. 당연히 수술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수술이 잘 되었으니 앞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오늘은 강아지 슬개골 강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음식들로 강아지에게 특식을 준다면 반려견의 슬개골도 지키고 강아지가 먹는 재미도 생길 수 있고 일석이조겠죠?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연어. 연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3는 항염증, 항산화, 혈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관절의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베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연어 한 조각을 익혀서 사료와 함께 주는데, 사료 먹다가 가끔 이렇게 특식 느낌으로 주면 정말 좋아하면서 잘 먹습니다. 하지만 연어를 급여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연어를 처음 먹어보는 강아지라면 당연히 연어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죠. 확인 방법은 아주 조금 급여해보고 최소 8시간 정도는 강아지 상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침이나 콧물,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피부, 특히 귀나 생식기, 발이 빨개지거나 계속 핥고 긁으려고 한다든지 등 여러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어가 특히 생선 기생충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어서 완전히 익혀서 주셔야 합니다. 게다가 연어의 가시는 다른 생선과 달리 두껍고 딱딱해서 강아지가 삼키면 위험할 수 있어요. 보통 손질된 연어들을 팔기는 하지만 가끔 손질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급여하지 마시고 조금씩 잘라서 급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물. 엥? 음식인데 갑자기 물이 나오나요? 물이 강아지 관절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은 음식은 아니지만 물을 잘 안 먹는 강아지들이 많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먹일 수 있는 일 중 하나죠. 탈수 상태라면 관절이 적절하게 움직이는데 어렵고, 관절을 움직이는 힘줄과 인대가 탈수로 인해 경직되어서 관절염이 있는 강아지라면 통증이 심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강아지는 물을 너무 안 마셔서 걱정이에요. 사실 산책을 적절하게 시키면 물을 적정량 섭취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강아지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주식을 습식으로 바꿔서 수분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고, 북엇국이나 사골국 같은 걸로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북엇국은 북어채의 염분을 꼭 빼주셔야 하기 때문에 북어채를 물에 10시간은 담가서 염분을 빼시면 됩니다. 중간에 물을 갈아서 불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손으로 으깨질 정도로 불었다면 북어채에 있는 가시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소금 간 없이 그대로 물과 함께 끓여주시면 끝이에요. 정말 쉽죠? 사골국은 소형골도 괜찮은데 닭발 뼈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닭발 뼈로 사골을 우려서 만드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사골을 우리면서 뜨는 기름은 강아지가 과하게 먹으면 췌장염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뜨는 기름들은 꼭 떠내서 버려주셔야 합니다. 뼈도 당연히 먹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제거해서 주셔야겠죠. 세 번째, 블루베리. 관절 건강을 해치는 주 요인이 바로 염증인데요. 염증을 예방할 수 있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은 만성 염증을 막아주고 통증을 유발하는 부종들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한 효과를 가진 음식들 중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영양이 풍부한 블루베리는 사람에게도 강아지에게도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그러하듯이 블루베리도 당분이 많아서 과다 급여를 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서 급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강아지 1kg당 한 알 이하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블루베리가 작고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그대로 준다면 꿀떡 삼켜버릴 수 있으니까 꼭 잘라서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도 과일을 엄청 좋아하는데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당뇨도 걱정되고 하거든요. 근데 베리류는 다른 과일보다는 당분이 덜 들어있기도 해서 매일 요거트랑 조금씩 먹는데 강아지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신 꼭 적정량을 지켜야 되겠죠. 네 번째, 고구마. 고구마도 항염증 효과가 있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절염이 시작되기 전에 급여해 주시면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섬유질도 풍부해서 소화도 잘 되고 게다가 기호성도 좋아서 간식으로 주기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 적정량만 주기 까다로운 음식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비만으로 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대부분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고구마를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는 말이 정말 많죠. 아무리 좋은 간식이라도 적정 급여량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비만이 되고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고구마는 강아지가 설사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찌거나 삶아서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호박. 호박도 블루베리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어서 강아지에게 간식으로 급여하기 좋은 음식입니다. 단호박, 애호박 모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고 익혀서 주셔야 영양 섭취도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꼭 익혀서 주세요. 하지만 호박도 마찬가지로 과하게 급여하면 오히려 강아지 건강에 독이 되겠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더라도 많이 먹거나 그 음식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간식 개념으로 적정량 주신다면 문제없이 안전하게 먹일 수 있고 우리 반려견의 관절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강아지가 너무 이쁘게 쳐다보더라도 적정량만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강아지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특식 개념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셔도 괜찮고 간식으로 적정량만큼만 급여해 주시면 강아지 건강도 지키면서 먹는 재미도 더해줄 수 있으니 일석이조겠죠? 오메가3, 항염증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꾸준히 챙겨주신다면 강아지 관절을 건강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연어를 삶아서 주고 부거나 사고를 우려서 주시는 게 힘들다 하시면 영양제를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도 주기적으로 특식을 챙겨주는데 시간이 없거나 음식이 떨어지면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거든요. 영양제로 보충을 하신다면 오메가3 영양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베리에게 먹이는 오메가3 영양제는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그럼 강아지 관절에 좋은 음식 5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어. 두 번째, 물. 세 번째, 블루베리. 네 번째, 고구마. 다섯 번째, 호박. 강아지에게 영양가 높은 음식을 급여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 관절 건강은 기본적으로 운동이 필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체중을 지탱하는 다리 관절은 강아지가 비만이 되면 급속도로 기능이 악화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에 힘을 쓰셔야 해요. 관절에 좋다는 음식을 너무 과하게 급여하다 보면 강아지가 비만이 될 거고 그럼 이때까지 좋다는 음식, 먹인 노력도 다 물거품이 되겠죠. 때문에 건강한 음식 섭취와 병행해서 적절한 산책과 운동이 필수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음식은 질병이 있는 강아지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노령견이거나 아픈 강아지는 새로운 음식을 급여하기 전에는 수의사와 상담하신 뒤에 급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